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전성이 탁월한 코로나 백신이 곧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흥분됩니다만 들뜬 마음을 잠재우고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로 현재 백신 현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스트라 얀센이 미국, 유럽에서 퇴출 위기, 국내 백신 도입에 또 악재. 아스트라 얀센이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효과가 떨어져서 퇴출 위기를 맞았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물량이 소진되면 더 이상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더나 접종 6개월 지나면 부스터샷 필요. 고령층 추가 접종 간격 4개월로 단축. 모더나가 가장 강력한데 부스터샷이 6개월 지나서 해야 되고 화이자도 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30대 미만 모더나 대신 화이자 권고. 모더나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나마 부작용이 덜한 화이자를 권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4가지 백신 모두 원래부터 효과는 약했고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는 거의 10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후에 최대 항체량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모더나, 아스트라, 화이자, 아스트라, 얀센 이렇게 맞았을 때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가는 이렇게 이 3가지 했을 때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 델타 변이, 현재 거의 100%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거의 한 3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모더나, 아스트라, 화이자. 특히 화이자는 1차, 2차 맞고 2주 지난 시점에서 가장 항체가가 높았을 때 측정한 항체가가 3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한 바이러스에 비하면 약 7분의 1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2주 후에 338, 가장 높은 항체가가 이건데 5개월이 지나면 그나마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 백신은 원래부터 효과가 강력하지 않은 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접종은 한국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연령별 코로나 누적 통계를 보겠습니다. 11월 13일 기준입니다. 10세에서 19세까지는 3만 7천 명 정도가 확진됐고 사망자가 없습니다. 0에서 9세까지는 2만 3천 명이 확진됐고 사망자가 없습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연령에서 사망자가 꽤 많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80세까지 한국의 코로나 접종률은 2차까지 완료한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층에서 모두 사망자가 나왔고 이 연령층에서는 접종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9세까지는 접종률이 0%입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연령층에서 유아동 청소년에서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할 백신이 노바백스 백신입니다. 이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단점은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 사안이 촉박했기 때문에 mRNA 백신이 만들어진 것이고 하지만 그 백신의 단점이 부작용이 너무 심한 점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장점을 4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4가지 모두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이 매우 적습니다. 이 백신은 비형간염, 독감, 자궁경부암 백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합니다. 비형간염은 신생아에도 놓고 독감은 매년 놓는 그러한 백신으로 안전성이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면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와 비슷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냉장고에 수주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시설이 충분하지 않던 후진국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접종률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냉동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이 후진국에서 굉장히 환영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기저질환자와 건강인 사이에 항체 생성률의 차이가 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이 생리식염수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 투여자에서 이 생리식염수 투여한 사람이 33명이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을 투여한 사람은 3명이 걸렸습니다. 약 10배가 적게 걸렸죠.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효과가 약 91%,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약 90%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저질환자, 건강인 사이에 항체 생성률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또한 장점입니다. 기존에 있던 4가지 백신은 이 면역 억제자에서 투여하면 항체 생성률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노바백스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올해 5월달 NEJM,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효능에 관한 논문인데요. 2020년 1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5,000명 중에 44%가 기저질환자로 이러한 등등의 질환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항체 생성률은 90%고 화이자 모더나의 약 5% 정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는 이 기저질환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었을 때 항체 생성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노바백스는 기저질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항체 생성률이 꽤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 시험으로 미국, 멕시코 등에서 대량의 연구를 했는데 90% 정도로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혈전증 심근염 부작용에서도 안전한 결과가 나왔고 이와 같은 방식의 백신 연구가 세계적으로 50여 개 이상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 중에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도 이 같은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8세 이상 연령의 대상으로 시험한 것인데요. 그 이하의 연령에서는 현재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부분을 떼어냅니다. 이 유전자를 바큘로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유전자 안에 삽입시킵니다. 그게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어떤 특정 나방세포 안에 삽입시킵니다. 그러면 이 나방세포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다량으로 생성해냅니다. 큰 수조에 배양하면 다량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해냅니다. 이 단백질을 정제 분리하고 그리고 면역 증강제를 이 단백질과 혼합해서 만든 것이 이 노바백스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노바백스 백신 예방 효과는 약 90%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백신 접종하고 98일이 지났을 때 이 빨강색 백신 접종한 군에서는 약 10명의 이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고 이 초록색 이 가짜 백신 주사한 군에서는 96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나와서 약 90%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전신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입니다. 두통, 근육통, 피로감이 대부분 증상이고 지속시간은 1, 2일입니다. 40도 이하의 열이 1차, 2차에서 각각 2.4, 5.6%가 있었고 40도 이상의 열에서는
1차에서 1명, 2차에서 1명이 있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없었고 심근염은 2차 접종 후에 1명이 발생했는데 백신 때문이 아니고 바이러스 감염 때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전증 사례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2월 16일 날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허가가 늦어진 이유는 안전성 문제는 아니고 기술적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캐나다, 미국, 한국, 호주,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보통 한두 달 걸릴 걸 생각하면 1월 중에는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세 이하 연령에서는 현재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이하 연령층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조만간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